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58% 올라서 2399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거래일로 보면 9일 연속 반등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도 드문 것 같습니다. 9거래일 연속으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봐도 지금 3주째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반등세가 이렇게 계속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410까지 갔었고요. 그래서 2400을 탈환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마감은 2400 위에서 하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2399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도 좋았고요. 외국인이 2800억, 기관이 2200억 이렇게 사면서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금융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보면 오늘 금융주들이 최근 다 이제 신고가 근처로 갔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가 4.5% 이렇게 오르면서 6만 원대 이렇게 갔고요. 신한금융지주도 6.7% 이렇게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도 6%대 이렇게 오르면서 금융주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런 추세로 올라간다면 사상 최고가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KB금융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가가 이제 69,200원인데 아직 뭐 한 15% 정도 이렇게 남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금융지주에서 이제 공시가 나온 게 있는데 보면 IR 개최 뭐 이런 게 있죠. 보면 골드만삭스 증권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파이낸셜 커퍼레이트 데이 여기 뭐 참가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IR이나 이런 거에서 주주환원에 대한 이제 좋은 얘기가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들의 워낙 이제 저평가 요인이 이런 주주환원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PBR이 지금 0.4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BPS가 지금 12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외국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데처럼 만약에 PBR 1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12만 원 이상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금융주가 워낙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해결이 된다면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요 종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0.49% 이렇게 올라서 61,100원에 마무리를 했고요.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조금씩 이렇게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에너지솔루션은 0.5% 올랐고요. LG화학은 0.9% 빠졌고 삼성 SDI는 1.1% 이렇게 빠지면서 2차전지는 조금 엇갈렸습니다. 거의 뭐 보합 수준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터넷 서비스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2.8%, 카카오가 4%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오른 종목은 보이지가 않는데 역시 뭐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오르면서 오늘 지수의 상승을 어느 정도 주도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쉽게 뭐 2,400을 이렇게 종가로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장중으로는 회복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2,500대 회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코스피가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을 보면 미국 증시가 그래도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230원대에서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도 뭐 80불 정도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고요. 단지 최근에 이제 시장에 살짝 걱정이 하나가 있는 거가 이제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상당히 선방을 했었는데 올해 보면 조금 혼자 지금 빠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도 오르고 미국도 오르고 중국도 이렇게 오르는데 일본 니케이만 오늘 혼자 빠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일본의 이제 통화 정책이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화가 굉장히 이제 강세가 되고 있는데 엔화가 약세였을 때 보면 150엔이 넘어갔었거든요. 달러 엔이 150엔이 넘어가다가 지금 127대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이 엔화가 상당히 이렇게 강세가 되는 이유가 지금 엔캐리 이 트레이드가 또 청산으로 가는 그런 또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지금 상승이 탄력이 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가 이제 피크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7월이 피크였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달이 벌써 피크거든요. 근데 이 피크가 지금 아직 꺾이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19일에 이제 12월 물가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뭐 3.8에서 이게 지금 꺾일 거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워낙 물가가 안 오른 나라기도 하고 그랬고 지금 뭐 물가 지표가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건 아니죠. 뭐 여전히 뭐 4%가 안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일본은행도 이제 슬슬 물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YCC의 이제 타겟 레이트도 좀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 지금 10년 국채가 보면 0.5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0.25였거든요. 0.25에서 0.5로 올렸는데 지금 이걸 또 0.75로 올릴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만약에 YCC 타겟 레이트가 0.75로 올라간다면 기준금리도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인데 이 기준금리가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도 꽤 큰 변화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가 이렇게 강세로 가고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니케이 지수가 지금 약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런 그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이 또 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좀 급격하게 이렇게 또 시장을 흔들어 버릴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스무스하게 지나가야지 주식시장도 좀 더 반등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참가자들이 그런 걸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본 증시만 좀 약하고요. 어쨌든 일본이 지금 이 국채금리 0.5%도 뭐 컨트롤을 잃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0.5%잘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앞으로 이제 문제가 혹시 생길 수도 있다는 뭐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쉽니까? 뭐 그렇게 큰 방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서 내일에는 이제 2,400대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